자, 그 다음 작품은요, 한민복 선생님의 긍정적인 밥입니다. 요거 설명하려면 요거 이야기 먼저 할게요. 통상 우리 사회는 육체와 정신 가운데 어떤 가치를 좀 더 우위에 둡니까? 어, 이래 질문하면 되게 좀 답하기 어렵지요. 그럼 제가 이렇게 되물어 볼게요. 솔직하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직업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뭐, 우리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문이과라는 의미가 없긴 하지만요. 여하튼, 나중에 이제 졸업하게 되면 정신 활동을 위주로 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면서 주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좀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기보다는 비록 정신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무언가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판별하고 사유하는 이런 직종을 원합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매일매일 어떤 아주 강한 어떤 노동 강도를 견디면서 몸을 써서 일하는 육체 노동 또는 그런 쪽 직종을 원합니까? 어떻나요? 정신적, 되게 정신적. 네, 보통은 전자 아니겠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전자 쪽이 훨씬 임금의 수준도 높고, 처우도 좋고, 고용보장 또는 신분보장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당장에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도 전자 쪽이 조금 더 그죠? 좀 품격 있어 보인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 그래 되었나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으로 유교 문화권에서 비롯된 뭐 그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뭔가 좀 네, 왜곡된 측면이 일부 있지 않았나. 뭐냐면 육체 노동 또는 기술을 포함하는 어떤 전문적 육체 노동의 가치를 필요 이상으로 저평가하고 반대쪽만 고평가하는 이런 식의 어떤 역사적 어떤 과정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는 오히려 육체 노동의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고 최소한대로 말해서 정신 노동이 견주어서 결코 열등하다거나 저평가받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호주나 뭐 이런 나라,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우리 영화 보면 그 공사 집 수리할 때 아빠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업자 불러서 합니까? 뭐 지붕 고치고 난간 고치고 펜트 칠할 때 대부분 직접 하죠. 그러니까 픽업 트럭 같은데 물건 실어 와서 또 직접 하거든요. 왜 그래 하냐면 그런 나라에서는 들어보니까 이제 건설 이동직 이제 그 하시는 분들 뭐 목수나 이런 분들 용접하시는 분들 하루 일당이 거의 100만 원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한 부유층 아니면 사람 써서 일 시키는 건 불가능한 거죠. 네. 우리는 왜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배울 이 시는요, 긍정적인 바, 바로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시를 쓰는데 시인의 대접이 시인의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하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푸념도 하고 아쉬워합니다. 시 한 권 쓰면 네, 한 편 창작해서 주면 한 3만 원 받는답니다. 한 권 팔면 자기한테 300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열심히 시 써가지고 이제 한 100편 정도 작품을 모아서 시집을 엮어낸다면 작품 이제 원고료로 300만 원 받는 것이죠. 한 편에 3만 원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책을 파는데 한 10,000권 팔면 한 권당 인쇄 300원이면 한 300만 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제 시집은요, 10,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입니다. 보통 한 1,000몇백 권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10,000권이면 제법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1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시를 막 그죠 막 토하듯이 이 내면을 막 이렇게 막 끄집어내어서 시를 써가지고 딱 해서 팔면 1년에 600만 원 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생각을 바꿉니다. 그런데 내 시집 한 권이면 국밥을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데 과연 내 시는 국밥만큼의 가치를 가질까? 다시 말하면 밤새 그죠? 24시간 가운데 12시간 교대 근무하시는 이게 밤새 12시간 일한 분이야.
아침 새벽에 퇴근해가지고 그 추위와 수면 부족과 고통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국밥집에 탁 앉았어요. 겨울이야. 차가운 바람을 이렇게 온몸을 동인 채로 들어온 다음에 국밥을 탁 시켰더니 국밥에서 김이 탁 오르는 것이죠. 네. 숟가락을 탁 넣었더니 고기와 가진 어떤 그런 시래기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였고요. 한 입을 팍 먹었더니 너무 맛있고 너무 따뜻하고 말 그대로 내 육신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내 신은 이 국밥만큼 이제 단적으로 물었을 때 이 노동자한테 이분한테 시집과 국밥 뭐 먹을래 물었을 때 과연 이분이 시집을 고를 것인가? 오히려 국밥이 더 나은 게 아닌가? 라는 식의 반성을 합니다. 성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할 것은 이 시에서요. 시가 나쁘다, 시가 좋지 않다가 아닙니다. 시도 물론 훌륭하고 고귀한 건데 그 못지않게 밥, 쌀, 끼니, 국밥 이런 게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중요하게, 더욱 건전하게,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 또는 한 발 더 나가면 그런 밥을 짓는 사람들, 국밥을 만드는 사람들, 국밥을 나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노동이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빨리 끝내줄게. 좀 기다리자. 자, 시 한 편 동그라미예요. 한 편에 3만 원입니다. 매우 싸죠? 싸다고.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푸념 또는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어떤 사회에 대한 일종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너무 박하다, 너무 싸다, 싶다가도 뭐예요? 세상의 반전입니다. 어조가 바뀌지요? 반전. 쌀이 2마리인데 하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됩니다. 밥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시도 동그라미인데 어쩌면 쌀 동그라미인데 쌀은 더 큰 동그라미다. 오히려 가치로 본다면 시 못지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되네 고백제 되겠죠. 2연 시집 한 곳. 이 시가 그대로 내려오면 시집됩니다. 한 군에 3,000원 나오네요. 든 공에 비해서 너무 헐하다가 싶다가도 어떻습니까? 당연의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국밥 동그라미요. 쌀 대응됩니다.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뭡니까? 성찰이죠. 시집 한 권 팔리면 마찬가지 동그라미. 그래서 요 시집이 일로 온다 그지요? 한 권 팔리면 얼마요? 300원 돌아온답니다. 역시 싸다고. 그죠? 박리 너무 이익이 작다 싶다가도 완전히요. 굵은 소금 동그라미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금이 소중한 금이 세 개를 하지 않습니까?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네, 그래서 소금요. 한 대 빡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바다처럼 너그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물질적 삶 또는 물질적 가치라고 사람들이 도외시하기 쉬운데 오히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한테는 그죠? 그 무엇보다 한 그릇의 밥 이게 소중한 거고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최고의 민주주의고 바로 이게 가장 소중한 배려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조금 늦게 맞춰서 미안해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